되게 디테일한 상황과 배경을 연출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집에서 혼자 소주를 먹다가 극심한 현타가 와서 눈물을 짓기 시작하는 이병헌이라고 하면 이병헌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는 연기를 해주겠죠.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챗 GPT로 브랜딩을 직접 해서 매장 운영까지 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 대표 그리고 사장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제가 대표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 놀라운 방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하면은 정말 유익할 것 같고요. 한번 전진규 대표 모시고 강의 한번 대표로 맥형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전진규라고 하고요. 요즘 GPT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제대로 활용 못하시고 간단한 질문만 몇 개 주고 받으시다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좀 공유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같이 찍어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진규 대표는 지금 참고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장을 하는지 한번. 블루쇼 파스타랑 모찌고라는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 경험은 어느 정도죠?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뭘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요리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 호주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요리 학교를 다녔죠? 르꼬르동블루라는 학교 졸업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전진규 대표는 브랜딩 기획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수강생으로 만났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대는 이런 브랜딩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는구나. 정말 저한테 놀라움을 많이 줘서 촬영하자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발할게요. 일단 챗 GPT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략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꽤 긴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시간 편하실 때 천천히 따라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제는 AI 시대다 되게 뜬구름 잡는 말들은 많지만 뭐 정작 매장을 하고 있는 나한테 매장도 관리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마케팅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실전적인 예시들이나 왜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독한 고민을 거듭하는 수많은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게에서 일어났던 일 포스트 체크를 해봤는데 원자재가 너무 상승했다던가 메뉴 가격을 1,000원, 2,000원 올려야 되는데 올릴까 말까,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메뉴를 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쌀국수집이 하고 싶어지면 쌀국수집에서 일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후회했어요. 장사하는데 도움될 만한 여러 가게에서 좀 일을 해볼 걸. 이라고 할 때 챗GPT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시켜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숙제 검사인데 저희 스스로가 성장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이 맞게 되고 있는 숙제 검사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되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제가 고민했던 건데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정중한 표현이나 메시지 형식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채용할 때, 채용을 거절할 때, 고객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저희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예쁘게 들릴까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GPT가 저희 대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이게 일반적인 건데 사실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갔던 것 같아. 그걸 좀 다듬을 수 있는 게 GPT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앞에 저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히시는 분들이 두 번째예요.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료예요. 프롬프트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챗GPT가 구글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문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묻고 답하는 퀄리티랑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프트진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한글로 그냥 편하게 치면 자동으로 실시간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질문이 가고 GPT가 영문으로 답을 해준 걸 한글로 바로 전환해서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연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는
구글이 저한테 무료로 갖다 준 대배우예요. 근데 제가 감독이에요. 이병헌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영화를 찍으라고 줬는데 그냥 구슬프게 울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병헌이 어떻게 울까요? 어떤 표정과 어떤 근육의 떨림과 어떤 감정을 담아서 웃는지는 모르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GPT한테 되게 디테일한 상황과 배경을 연출해 주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집에서 혼자 소주를 먹다가 극심한 현타가 와서 눈물을 짓기 시작하는 이병헌이라고 하면 이병헌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는 연기를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GPT한테 내가 삼겹살을 얼마에 팔까? 라고 물어보면 GPT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은 너무 두루뭉술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 매장에는 필요가 없네.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거지 나 같은 음식점이랑은 좀 연관 없는 것 같아라고 오해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봉준호나 스티븐 스필버그가 됐다 생각을 하고 연출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상권에서 어떤 이름으로 고깃집을 하고 주력 메뉴는 뭐고 내 고객은 중산층 이상의 30, 40대 젊은 부모 세대야 라고 디테일하게 상황을 연출해줘야 GPT는 그 상권에서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나 삼겹살이나 삼겹살의 가격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GPT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엉뚱하게 주거나 두루뭉술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꺼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조건을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감독이에요. 이병헌한테 상황을 디테일하게 연출해줬지만 우는 모습이 뭔가 내 마음에 약간 안 든다면 너무 펑펑 울지는 말고 눈물을 조금만 닭똥같이 흘려주세요 라고 각주를 추가하다 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GPT가 뭐 삼겹살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어줘 라고 했는데 너무 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 엄마가 구워주던 그 맛 삼겹살이라고 답변을 준다 라고 하면 4글자 안에서 지어줘 라고 조건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GPT를 디테일하게 조건들을 추가해 가면서 내가 정말 감독이 됐다 생각하고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보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메뉴에 대한 고민을 보통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나 메뉴에 대한 이름, 설명, 홍보 문구 같은 것들을 GPT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가이드를 주면서 저희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적절한 답글을 작성해 준다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보통은 우리 가게에 부정적인 답글이 달리면 두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답변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다른 고객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답글이 굉장히 막 공손하면서도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막 되게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밤에 일 끝나고 가서 10분, 20분씩 고민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GPT한테 그 답변을 주면 1분 안에 적절한 답글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원가 계산이랑 판매가 설정, 이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혹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GPT가 다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영업자들이면 꼭 써야 되는 3가지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메뉴에 대해서 보자면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대상으로 파스타 전문점이고 여름을 맞이해서 새로운 메뉴를 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메뉴를 추천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GPT가 제가 넣은 말들을 활용해서 너무 비싸고 말도 안 되는 값어치 있는 식재료도 배제할 거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범한 파스타집이라 했으니 그리고 여름이라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여름에 어울릴 법한 파스타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냉파스타 나오고요, 신선한 해산물을 곁들인 가벼운 느낌의 파스타가 나오고요, 아보카도 크림 파스타 나오고요, 차가운 바질 페스토 파스타, 그리고 토마토 냉파스타, 레몬 새우 파스타, 그릭 요거트 파스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내 생각에 내 매장의 대중성에는 좀 안 맞아 라고 하는 메뉴들은 제외를 합니다. 어차피 GPT가 하나만 추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 하나만 빼먹어도 되고 혹은 많은 아이디어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러면 레몬 새우가 들어간 토마토 냉파스타를 해야지 라고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좋아, 그럼 우리 가게에서는 GPT가 추천해준 차가운 바질 페스토 파스타에 얇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레몬과 새우를 곁들여서 주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이 메뉴에 메뉴명 좀 추천해줘 라고 하는데 메뉴명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상권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뭐 썸머 시트러스 바질 카펠리니 거의 외계어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연출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했죠. 제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단어 다 빼달라고 했습니다. 카펠리니, 딜라이트, 프레쉬, 페타, 시트러스, 그린 다 빼고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훨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만한 이름이 바로 나오죠. 그러네. 바질 새우 파스타, 레몬 바질 파스타. 직관적이네. 누가 봐도 충분히 가게에서 사용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양식집의 느낌을 풍길 수 있는 이름들로 뽑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끄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연출을 계속 강요를 해주면 바로 좋은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희가 컴플레인에 대해서 요거는 실제로 저희 매장에 충분히 달릴 법한 리뷰의 내용이죠. 음식 맛은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테이블이 좀 좁고 일하는 직원분의 태도가 불친절했어요 라면서 아무 음식 사진 한두 장 올라오는 거. 저는 그나마 뭐 희망적이라고 보는 건 이렇게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음식 맛이 그냥저냥 괜찮았다는 건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 맛에 대해서는 그냥저냥 괜찮았다. 테이블이 좀 좁다 그랬고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가게가 평수가 15평인데 리뷰 하나 때문에 테이블 하나 빼버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GPT한테 답변을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소중한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감 문제와 태도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방문 시에는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보통 뭔가 컴플레인을 해소할 때 쓰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 맞죠? 그 순서에 정확히 맞춰서 FM적인 답변을 이렇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래 하는데 모르고 봤을 때는 달았다가 지웠다 달았다 지웠다 계속 이럴 것 같아. 10분 동안. 맞습니다. 테이블 공간 문제 같은 거 당장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고민들을 쓸까 말까를 고민하니 GPT한테 맡기면 그냥 1분 만에 작성을 해준다는 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나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공사계라는 순서로 매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매장 홀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공감이고 사과, 개선이에요. 이 순서로 사과드리면 웬만하면 크게 화내실 일 없다. 먼저 불편함에 대해 공감해드리고 사과드리고 개선하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 되게 피부가 까져가면서 얻은 교훈인데 GPT가 작성한 걸 보면 공감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을 완벽하게 맞춰서 하고 있죠. 그냥 믿고 쓰셔도 된다. 시스템을 활용할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컴플레인이랑 클레임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컴플레인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테이블이 좀 좁고 저는 식사하기에 좀 시끄러웠어요 가 컴플레인이고, 클레임은 매장의 실수예요.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철수세미가 나왔어요, 음식이 바뀌어 나왔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클레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글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구별이 좀 힘들어요. 맨날 그냥 대충 사과하고 하다 보면 컴플레인 죄송합니다, 뭐 클레임도 죄송합니다, 더 잘할게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건 제가 공부를 해서 터득한 내용 인데 GPT는 컴플레인이랑 클레임을 이미 구분할 줄 알아요. 얘는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죠. 된장찌개 한 뚝배기를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그램수 달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1650원이에요 1650원의 원가가 나온 걸 코스트가 30%가 되게끔 계산해보고 싶어. 계산 같은 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와, 저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5,500원입니다 라고 바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고민 자체를 하지를 마세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시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맞습니다. 수식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다음은 아까 메뉴 가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고민할 때 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고깃집에서 평균적인 삼겹살 1인분의 판매 가격과 그램수가 어떻게 돼? 우리가 삼겹살집 창업하려면 일단 평균을 알아야죠. 그렇지. 굉장히 잘못하는 분들이 많은 게 내 생활권이 강남이거나 내 생활권이 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 소도시에 있다고 하면 평균 가격을 착각하게 돼요. 우리 동네는 삼겹살 1인분 평균 17,000원이던데 심지어 그램수도 정확히 몰라요. 본인이 고깃집을 창업할 건데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집 앞에 잘 창업하지 않아요. 너무 멀면 체력적으로 소모가 생기지만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내 집 앞 생활권
상권이랑 내가 장사할 곳의 상권이랑 삼겹살의 평균 가격이나 그램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점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GPT가 실시간으로 검색해줍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한 순간에 검색을 해서 각종 뉴스 기사랑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GPT의 답변은 24년 기준으로 1인분 평균 2083원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200g 기준으로 답변을 해준 거고요. 그램 수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50에서 200g 사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가격 정책은 고깃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180이나 150g의 1인분을 놓고 2만원 미만의 가격을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나는 130g 정도로 하고 좀 싸 보이게 미끼 상품으로 팔려고 했다거나 250g을 주고 조금 비싸더라도 든든한 한 판을 내주려고 했다면 이 답변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거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의 상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 보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균값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150g 판매하면서도 중산층의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집 가성비가 좋다라고 어필하려면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200g에 2083원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150g으로 하면 15,062.25원이 평균 가격이란 말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가성비 있게 보이려면 얼마에 팔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죠.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삼겹살 1인분에 13,000~14,000원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자기 13,900원에 판매하래요. 얘는 분명히 13,000원에 팔라고 했잖아요. 왜 13,900원이 됐지? 아니 나한테 왜 13,900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900원으로 끝난 이유가 뭐야? 심리적 이유 때문에 가격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끝정 가격 전략을 활용해서 소비자들 하여금 실제 가격이 낮아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렸다. 이것도 제가 마케팅 책을 읽으면서 투자하면서 얻어낸 결과인데 GPT는 제 질문 한 번에 이미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어서 얻어낸 결과물을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13,900원에 판매하면 되겠죠, 저는? 와,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까지 끝전 가격 전략이라고 딱 용어까지 명시했네. 미국만 봐도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음료수 다 5.99달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9를 붙이는 GPT가 고도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느낀 이유는 그냥 가성비 있게 팔고 싶으면 얼마나 좋냐. 저는 이 질문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13,900원까지 갔다라는 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인 거죠. 나는 가성비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 다음은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에 가서 외로운 고민들을 밤마다 하고 낮에도 혼자 고뇌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GPT를 제가 많이 활용하게 된 계기 자체가 뭐였냐면 주변에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저는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대에 보통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막 취업을 시작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가게가 요즘 이런데 내 된장찌개를 그냥 서비스로 줄까 말까? 제가 원하는 답변이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뭐 그냥 롤 하다 말고 저한테 전화 받아서 그냥 줘! 아이스크림도 주면 안 되냐? 이 정도 답변밖에 제가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GPT한테 좀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그냥 동반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동반자지 GPT 의견을 맹신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건 우리 가게 된장찌개를 서비스로 줄까 말까? 이것도 우리가 흔하게 겪는 거죠. 월급 올려달라는데 많은 질문이잖아. 정말 큰 고민이고 삼겹살집에서 점심 메뉴로 뭐 팔면 좋을까? 이것도 장사하시는 분들 삼겹살집이 한타임 장사기 때문에 매출 상승을 위해 점심 메뉴 고려 많이 하시고 가게 상호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질문하기에도 좋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 된장찌개를 그냥 서비스로 줄지 코스트 33%에 5,900원에 팔지 어떤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봤고 GPT한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지금 딱 봐도 좀 두루뭉술하죠? 두루뭉술한 질문을 제가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사용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 뭐냐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면 GPT가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줘요. 깊게 고민을 아직 안 해봤을 때 GPT가 이런 것들을 쭈르륵 나열해주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고객 경험이랑 만족도.
서비스로 준다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재방문을 높일 수 있다. 판매할 때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장단점으로 비교를 해주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 서비스로 제공될 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민감한 고객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판매할 때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경쟁 상황도 짚어줘요. 저는 이거 생각 못했거든요. GPT가 짚어준 경쟁 상황은 주변 고깃집이랑 비교해보세요. 대부분의 주변 고깃집이 무료로 준다면 판매하는 전략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판매한다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 매장에만 매몰돼서 내가 여기서 파느냐 서비스로 주냐만 생각했지 당장 저희 집 앞에 있는 고깃집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유심히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이었고, 고객 반응 조사, 선호도를 조사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추천이라는 말로 마지막에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이 저는 엑기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 단기적으로 초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반응을 살피고 만족도를 높인다.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재방문율이 높아지면 판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격에 대한 안내랑 고기 메뉴의 품질을 강조해서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 아, 되게 좋은 얘기다. 이거 미쳤다. 거의 장사 천재 수준이 아닌가. 진짜 FM 중에 FM 중에 FM이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되게 전략적인 부분인데 가격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고기 메뉴의 품질을 강조해라? 왠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된장찌개를 판매로 파는데 왜 고기 메뉴의 품질을 강조해?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음식에 대한 품질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함으로써 찌개를 판매하는 게 받으면 안 될 돈 받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가 맛있는 거 돈 주고 사 먹게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유도하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고기를 먹으러 오는 거니까, 고깃집은. 다음은 월급 아까 얘기했죠? 김철수한테 27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나한테 290만 원 올려달래. GPT한테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한테는 매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좀 잘 돼? 하면 잘 돼. 그냥 괜찮아. 라고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얘한테는 솔직하지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도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지금 순이익이 얼마 남지 않고 내가 막 2호점 투자하고 있고 막 대출까지 받은 상황인데 20만 원 올려준다? 엄청 크단 말이죠. 그렇지. 첫 번째 솔직하게 궁금하다. 답변이에요. GPT가 어디 인사팀에서 일하는 것 같은 포스를 풍기면서 답변을 줍니다. 기여도를 평가해라. 올려줄까 말까에만 매몰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돌아가서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럼 업무 성과가 나왔고 역할을 하고 있나? 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시장 조사. 이 사람과 비슷한 역할과 경력을 가진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얼마 받냐? 한번 조사해봐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단계적 인상. 즉시 290만 원 인상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한 번 10만 원 올려주고 6개월 후에 다시 10만 원 올려주는 이런 단계적 인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 6개월 뒤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이제 추가 인상을 하는 거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금전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추가 휴가나 유연근무,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돈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 김철수 직원이랑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인상 요구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자영업하면서 되게 많은 성격의 사장님들이 있지만 굉장히 쓸만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에 따라서 3번을 해보실 수도 있고 6번을 해보실 수도 있고 4번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경영을 하시는 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되게 FM적인 답변을 GPT가 그래도 저한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줄까 말까만 또 매몰돼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면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합리적, 객관적 판단을 할 것 같아. 한 가지 상황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줘서 더 좋아, 이게. 다음으로는 우리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부족해서 점심에 괜찮은 메뉴를 만들어 매출을 더 일으키려고 해. 어떤 메뉴를 판매하는 게 고깃집에 잘 어울리면서도 점심으로 먹을 만할지 추천해줘? 질문을 했고 답변을 주죠. 고기덮밥, 고기국밥, 고기와 함께하는 비빔밥, 고기김밥, 냉면, 샐러드 뭐 별의별 답변이 다 나오는데 저는 대단한 답변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걸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희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계탕집인데 여름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갈비집을 팔고 있다던가, 이거 되게 그 브랜드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거든요. 적어도 GPT는 그렇진 않아요. 고기를 활용한 덮밥, 고기를 활용한 국밥, 이런 것들은 내 가게에 있는 식자재를 잘 활용을 하면서도 고깃집이란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맞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점심이나 저녁 장사를 원래 안 하는데 뭐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물어보고 넘어가셔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게 GPT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로 대화하니까 한국이라고 알 수도 있는데 정확한 태어난 곳은 얘는 미국이지. 구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는 한국이라는 걸 꼭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음으로는 평범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숯불에 구워주는 꼼장어 전문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삼청 꼼장어 집, 삼청 꼼장어 구이 두 개 중 뭐가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비교를 해주죠. 꼼장어 구이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준다. 집은 조금 포괄성이 있다. 구이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삼청 꼼장어 구이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GPT는 추천을 해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의사결정의 동반자일 뿐. 실제로 경험한 건 제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을 하면서 집이랑 구이 중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GPT가 이런 답변을 줬고 제가 맥형한테 질문을 했어요. GPT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이랑 집 중 뭐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전 집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이가 아니고. 근데 이제 맥형이 얘기해준 건 구이는 뭔가 조금 어감이 부자연스럽다. 집이라는 게 뭔가 좀 더 자연스럽고 보통 그렇게 쓰는 곳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뭐 오봉집도 그렇고 집으로 끝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반면에 뭐뭐 구이라고 끝나는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찾으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브랜드 중에서는 있나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GPT가 우리 한국인의 무슨 정서적인 그 자연스러움이나 따뜻함까지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GPT를 맹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맥형 아카데미에 오셔서 맥형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저처럼 집이라고 잘 이름을 짓게 되겠죠.